내가 받을 수 있었던 돈인데 나만 모르고 남들은 이미 다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정책과 지원금들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께 돈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65세 이상이시라면 무조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째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상담사 김도현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6월부터 바뀌는 돈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옆집 아저씨는 기초연금을 40만 원 넘게 받는다는데 나는 왜 2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지? 나이도 같고 상황도 비슷한데 도대체 왜 차이가 나는 거지? 정답은 단 하나입니다. 바뀐 제도를 알고 신청했느냐 아니면 몰랐느냐의 차이입니다. 정부는 분명히 모든 어르신께 드린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정작 신청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받을 수 있었던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특히 지금이 중요합니다. 2025년 복지 정책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예전 기준으로 알고 계시고 그대로 방치한 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기초연금, 주택연금, 청년적금, 노인 일자리 혜택까지 전 국민을 위한 복지 개편이 지금 시행 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뀐 제도 가운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핵심 혜택만 골라서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삶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저희 행복을 주는 지혜 채널을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시죠. 새롭게 바뀐 정책과 1200만 원을 어쩌면 그 이상을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바뀐 정책과 혜택들을 신청 방법까지 쉽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편하게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왜 지금 이 정보를 꼭 알아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번 복지 개편은 단순한 돈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처럼 바로 생활 그 자체를 바꿔주는 제도들이 대거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부부가 같이 연금을 받으면 금액이 깎이고 일을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였죠. 그래서 차라리 일 안 하겠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일을 해도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받는 구조로 바뀌는 중입니다. 또 하나, 주택연금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등기 문제 하나 때문에 포기했던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이제는 조건이 훨씬 완화돼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녀, 손주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저축하기 참 어렵죠. 정부가 직접 돈을 얹어주는 청년 도약계좌 같은 제도는 몰라서 안 하면 1200만 원 이상 놓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모든 정책이 지금 바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예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바뀐 조건으로 금액이 올라간 지원금, 더 쉽게 바뀐 신청 절차까지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여러분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아니, 이거 우리 집 얘긴데? 싶으시면 바로바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 개편 소식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장 많은 어르신들께 해당되는 기초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30만 원 넘게 받을 줄 알았는데 막상 통장에 들어온 건 27만 원이야. 우리 부부가 둘 다 65세 넘었는데 왜 합쳐서 받으니까 깎이는 거야? 네, 지금까지는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수급 대상이면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2025년부터는
부부가 함께 받아도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즉, 한 사람당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가구 소득으로 계산해서 두 사람이 함께 받으면 가구 소득이 올라가니까 줄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젠 개인 단위 수급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상 동일한 조건인데도 부부라는 이유로 감액되던 억울함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을 한다고 해서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도 개선됩니다. 지금까지는 월 6, 70만 원만 벌어도 소득이 생겼으니 연금을 줄이겠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구조는 일을 해도 연금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입니다. 즉, 앞으로는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아니고 일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기초연금 금액도 오르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최대 월 32만 7천 원이었지만 2025년 6월부터는 33만 원 이상,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40만 원까지 단계적 인상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가 반영이 아닙니다. 정부가 어르신의 기본적인 생계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정책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혜택은 알고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4년에 한 번 신청하고 그냥 두신 분들, 부부가 함께 수급 대상인데 그대로 두고 계신 분들, 일자리를 시작하셨는데 연금이 줄까봐 걱정 중이신 분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안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그냥 놓치게 됩니다. 바뀐 조건을 반영하려면 다시 갱신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다음으로는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주택연금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번엔 집 이야기입니다. 오래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 바로 주택연금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제도 이름은 참 좋아 보이는데 정작 신청하려 하면 벽이 많았습니다. 제가 실제 상담했던 어르신 한 분은요, 20년 넘게 살던 집이 어머님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어서 그걸 정리 못해서 결국 주택연금을 포기하셨어요. 또 어떤 분은 자녀와 공동명의여서 탈락되셨고요. 이런 이유들로 수많은 분들이 나도 주택연금 받을 수 있나요? 만 물어보다 포기하신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부터 주택연금 제도가 아주 많이 완화됩니다. 첫째, 실거주 요건이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최근 몇 년간 계속 거주했어야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병원에 입원했거나 자녀 집에 잠시 머문 경우도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둘째, 공동명의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예전엔 집이 부부 공동명의면 무조건 탈락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배우자나 직계가족 명의라면 일정 조건 하에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실제로 같이 살고 있었다면 명의 때문에 못 받는 일은 점점 사라질 거란 뜻입니다. 셋째, 일시적 2주택도 예외 적용됩니다. 그동안은 1가구 1주택 조건이 원칙이었지만 이사 중이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사유가 타당하다면 신청 가능성이 생깁니다. 즉,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기준이 도입되고 있는 겁니다. 넷째, 주택 가격 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시가 12억 원 이하까지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15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어도 노후에 소득이 없으면 힘들다는 현실을 정부도 이제는 반영하기 시작한 거죠. 어르신들께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나랑은 관계없을 것 같아. 하지만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집이 오래돼서 공동명의여서 자녀 명의가 섞여 있어서 실거주 이력이 비어 있어서 예전에 안 된다고 들었던 분들, 이젠 다시 문의해 보셔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은 조건이 바뀌는 과도기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자녀, 손주 세대가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청년 도약계좌 제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부모님이 미리 알고 계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는 우리 자녀, 손주 세대에게 정말 중요한 소식입니다. 혹시 요즘 청년들이 적금 붓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생활비는 늘고 월세는 비싸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저축은 꿈도 못 꾸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청년의 저축을 국가가 같이 해주는 제도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바로 청년 도약계좌입니다. 이 제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청년이 한 달에 최대 70만 원까지 저축하면 정부가 그만큼 지원금을 얹어주는 구조예요. 기간은 딱 2년입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청년이 2년 동안 열심히 넣으면 정부 지원금 포함해서 총 1,200만 원에서 많게는 1,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시대엔 찾아보기 힘든 혜택이죠.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나이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소득 기준은 연 소득이 5,600만 원 이하. 재산 기준은 2억 6천만 원 이하. 이 조건에 해당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군 복무를 했던 청년은 복무 기간만큼 나이 기준이 늘어나서 최대 만 36세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은행에서 이자를 더 주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현금을 직접 얹어주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적금 붓고 나면 정부가 나머지를 채워주는 거죠. 물론 중도 해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경우엔 정부가 얹어준 지원금은 다시 반납해야 하니까 계획적으로 가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나 손주가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부모님이 먼저 알아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은 본인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엄마, 나 저축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 이런 말 들으셨다면 지금 알려주세요. 너 이거 신청하면 1,200만 원 더 받는 거래. 꼭 확인해봐. 그 한마디가 우리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엔 일하는 노인에게 연금을 깎지 않고 오히려 더 지원해주는 제도 개편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이 제도는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서 오랫동안 답답해 하셨던 문제입니다. 바로 일을 하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구조죠. 제가 상담 중에 자주 들은 말이 있습니다. 일해서 조금이라도 벌어보려 했는데 오히려 연금이 깎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분이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손해를 보는 구조였으니까요. 그런데 드디어 이 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일을 해도 감액되지 않도록 개선되는 방향입니다. 예전에는 월 6, 70만 원만 벌어도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이 줄거나 아예 탈락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득이 생기더라도 연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구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어르신께는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도 검토 중입니다. 즉, 일을 안 하는 것보다 일하는 쪽이 더 유리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큰 변화죠. 세 번째 변화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 일자리가 더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는 몸 쓰는 일 말고 비육체 노동 중심의 일자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안내 도우미, 노인 상담 보조, 지역 봉사 기반 행정 업무 등 체력 부담 없이 일하고 소득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일자리에서 받는 급여 자체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월 3, 40만 원 수준이었는데 앞으로는 점진적인 인상도 예고돼 있습니다. 이제는 일하면 손해라는 말이 점점 사라질 겁니다. 일할 수 있을 땐 일하고 연금은 연금대로 받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번에는 복지 혜택은 좋은데 정작 신청이 너무 복잡했던 문제, 그 신청 절차가 얼마나 간편하게 바뀌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혜택이 아무리 좋아도 신청이 어렵고 복잡하면 의미가 없죠.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김 선생, 이건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라 하고, 저건 구청으로 가야 한다고 하고, 앱은 또 따로 깔아야 한다고 하니 머리가 아파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제는 이런 복잡함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 복지 멤버십 자동 연동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엔 기초연금, 긴급복지, 장기요양 같은 걸 각각 따로 신청해야 했죠. 하지만 앞으로는 복지 멤버십에 한 번만 가입하면 해당 조건에 맞을 때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시스템이 바뀌고 있습니다. 즉,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복지를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변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복지로 앱이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앱에서는 기초연금, 긴급복지, 돌봄, 주거지원 등 통합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고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주소 이전, 건강정보, 각종 민원까지 모두 한 곳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제는 집에서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세 번째 변화, 지자체 통합복지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어디서 신청하죠? 라는 말, 이제는 앞으로 안 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상담받고, 신청하고, 처리까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되는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 중입니다. 네 번째, 경로당, 복지회관 환경도 더 쾌적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냉난 방비 지원금이 늘어나서 여름엔 에어컨, 겨울엔 보일러 걱정 없이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되고요. 운영 예산도 확대돼서 고장난 기기나 시설도 더 빠르고 자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복지기관에서 열리는 문화 강좌, 건강 프로그램, 스마트폰 활용 교육도 이제는 더 자주 더 다양하게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요즘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키오스크 사용법, QR코드 찍는 법, 스마트폰으로 민원 신청하는 법, 직접 실습하면서 배우실 수 있는 디지털 배움터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엔 하나 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을 잘 모른다고 해서 사기나 범죄의 표적이 되는 일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복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쓰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지의 문턱은 낮추고 활용은 더 쉽게, 어르신들이 복잡하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편안한 노후를 위해 정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복지 혜택을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가장 실질적인 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2025년 복지 개편이 막 시작된 시점입니다. 즉, 신청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년에 신청했으니까 올해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그런데 바뀐 기준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면 꼭 다시 확인하고 갱신 신청을 하셔야 혜택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아래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꼭 확인하셔야 할 5가지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부부 두 분 모두 65세 이상이신가요? 부부 수급 감액 구조가 바뀌는 지금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최근에 일자리를 시작하셨거나 근로소득이 생기셨나요? 기존에는 감액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최근에 돌려받으셨나요? 일시적 소득 증가로 분류될 수 있으니 수급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집이 자녀 명의나 공동 명의로 돼 있어서 주택연금 포기하셨었나요? 지금은 신청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녀나 손주가 19세에서 34세 사이인데 적금은 잘 못하고 있다고 하시나요? 청년 도약계좌 대상일 수 있습니다. 꼭 알려주세요.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 바로 신청 타이밍입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시면 공무원분들이 하나하나 확인해 주십니다. 기초연금 다시 확인하고 싶어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는 복지로 앱, 정부24 홈페이지, 복지 멤버십 홈페이지, 이 세 곳 중 하나만 접속하셔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스마트폰 잘 못 써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자체 복지지원센터에서 직접 도와드립니다. 노인복지회관, 디지털 배움터에서는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복지 신청까지 전부 실습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녀나 손주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몇 번 클릭만 해도 기초연금, 장기요양, 돌봄 서비스까지 신청 가능하니까요. 지금은 6월입니다. 정책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신청 시기에 따라 올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확인하시고요. 꼭 필요한 혜택을 꼭 필요한 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한번 움직여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정책이 바뀌고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분명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혜택이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게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바뀐 제도를 준비해도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기회일 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도 그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놓치지 않고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꼭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정책 시행의 초기 타이밍입니다. 기초연금, 돌봄, 건강검진, 주거지원, 청년적금까지 6월부터 접수가 시작된 제도가 많습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올해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뭔지 확인해 보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해서 복지 멤버십 가입하고 싶은데요. 기초연금 대상인지 확인받고 싶어요. 이 한마디면 시작됩니다. 혹은 핸드폰으로 복지로 앱에 접속해서 메뉴 하나만 눌러보셔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목록이 나옵니다. 지금 신청하는 그 한 걸음이 이번 여름 경로당의 시원한 에어컨이 되고 내 건강을 지켜줄 무료 검진이 되고 손주에게 돌아갈 든든한 적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지금 당신이 한번 움직이는 그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주위 분들께 좀 더 알아보시고 많은 혜택들을 빠짐없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중요한 정보와 지식들을 놓치지 않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한 부모님, 형제, 이웃분께 카카오톡으로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겐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상담사 김도현이었습니다.